4일차 5월 17일 일요일 황금물고기의 전설과 아쉬운 안녕 리조트 온천 및 조식 후 출발 오전 8시 30분 아쉬운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아침 온천과 조식을 즐긴 후 버스는 다시 나고야 시내로 향합니다. 구조아침한 거리를 거닐다. 여행길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산세를 바라보다 문득 산자락 품에 아늑하게 안겨있는 작은 물의 도시 구조아치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대도시나 웅장한 알펜루트와는 또 다른 마치 외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정겹고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구조아치만의 유래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일본의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는지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고즈넉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름에 담긴 비밀 왜 구조아치만일까?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이름은 사실 종교와 정치가 절묘하게 만난 역사적 산물입니다. 구조. 이 지역의 옛 행정구역 이름인 구조군에서 따왔습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군의 윗동네라는 뜻이죠. 하치만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하치만궁이라는 신사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치만은 일본 왕실의 조상이자 전쟁과 무운을 관장하는 신, 궁술의 신을 뜻합니다. 험준한 산세 속에서 우리 가문과 백성들을 신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16세기 중반 이곳에 성을 쌓고 하치만 신사를 극진히 모시면서 마을은 구조 하치만이라는 이름을 얻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 미즈노 사토 물의 고향 구조 하치만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귀를 사로잡는 것은 다름 아닌 졸졸졸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입니다. 마을 전체를 관통하는 수로가 마치 모세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는 오랜 역사 동안 자연과 상생해온 주민들의 눈물겨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대화제가 남긴 선물. 1652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킨 대화제가 발생합니다. 목적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죠. 이때 주민들은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 다시는 불에 지지 않겠다며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강물을 마을 안길 구석구석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수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소였던 셈입니다. 공생의 규칙, 미즈분해. 주민들은 이 물을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2단 또는 3단으로 된 나무 상자 미즈분해를 만들어 1단의 가장 깨끗한 물은 마시는 물로, 2단은 채소를 씻는 물로, 마지막 3단은 그릇을 씻는 물로 썼습니다. 3단에 떨어진 밥풀은 수로에 사는 은어나 잉어들이 먹어치워 자연스럽게 물이 정화되도록 했죠. 내가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면 이웃집 사람이 피해를 본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약속과 배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 마을의 물을 한 모금 마셔도 될 만큼 투명하게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3. 영주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춤 구조오도리, 군종요리. 구조하지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여름 내내 펼쳐지는 축제 구조오도리 구조춤입니다. 일본의 3대 민요춤 중 하나로 무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적인 축제입니다. 여기에 얽힌 비화는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계급의 벽을 허문 영주의 처세술, 옛날 조선시대처럼 일본에도 시대도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철저했습니다. 양반 무사과 평민 농민 상인은 겸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곳의 영주였던 엔도 가문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고되게 일하는 백성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영주는 고민 끝에 매년 여름 백중날 또는 오본 기간만큼은 신분, 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모두 가면을 쓰고 한데 모여 춤을 추어라 하고 허락했습니다. 평소에는 고개도 못 들던 농민들이 이날만큼은 칼을 찬 무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새도록 춤을 추며 1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땀방울을 씻어냈습니다. 이 축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매년 8월 중순이 되면 4박 5일 동안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온 마을 사람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400년 동안 이어져 온 진짜 평등과 화합의 역사인 셈입니다. 우리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구조하지만은 눈이 멀 만큼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지막한 기와지붕 아래로 흐르는 크고 맑은 수로에 손을 담가보고 마을의 위를 나는 매는 동네 위 하늘의 원을 그리며 높은 하늘에서 깨끗한 수로의 다리 밑을 자유로이 날아가며 선을 그리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마을입니다. 척박한 산골에서 불에 맞서기 위해 물기를 내고 이웃을 위해 물을 아껴 쓰며 춤 한 자락으로 신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위로했던 구조하지만
사람들의 역사. 우리는 이 조용한 물의 도시를 걸으실 때 수로에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피워낼 이야기 소재로 이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고야성, 나고야의 상징인 나고야성에 도착하면 지붕 위에서 번쩍이는 황금 물고기 2마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화. 이 황금 물고기의 이름은 킨샤치, 킴입니다. 머리는 호랑이, 몸통은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이죠. 옛날 사람들은 건물에 불이 나면 이 킨샤치가 거대한 물을 뿜어 불을 꺼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 인형을 만들 때 무려 40관, 약 150kg의 순금을 녹여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에도 시대의 절정기 도쿠가와 가문이 자신들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 지붕 위에 황금을 발라놓은 것이죠. 저 황금 하나만 떼어갔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들의 농담에 다 같이 웃음보가 터집니다. 오사카의 시내, 오아시스 21, 미라이 타워. 이어서 나고야의 명동이라 불리는 사카의 시내로 이동합니다. 우주선 모양의 물과 빛의 유리, 지붕인 오아시스 21 위에 올라가 하늘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일본 최초의 전파탑인 미라이 타워를 배경으로 단체 가족 사진을 남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찰칵 소리와 함께 이번 여행의 마지막 추억이 저장됩니다. 귀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출발 21시 10분 청주국제공항 도착 22시 40분 어느덧 밤이 깊어나고야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밤 22시 40분 정겨운 청주국제공항에 바퀴를 내립니다. 기다리며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맞잡습니다. 운전하느라 가이드 하느라 고생했다. 덕분에 좋은 구경 정말 잘했다. 고맙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휴대폰 사진첩 가득 담긴 수백 장의 사진들과 100년 된 안반수의 시원함, 알펜루트의 하얀 눈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해냈다는 끈끈한 유대감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따뜻한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 여행의 이야기는 앞으로 명절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볼 우리 가족만의 위대한 역사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이별.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의 벽을 세워두고 바라보던 세상이 있습니다. 내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처럼 늘 지도상에서는 바로 옆에 있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우주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딱히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그들의 문화에 호기심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본들 내가 무엇을 느끼겠어?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 마주한 일본은 내가 단단히 씌워두었던 색안경을 완전히 벗겨주었습니다. 보지 않고 쌓았던 생각의 벽을 깨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일본은 미디어나 책을 통해 단편적으로 조립된 차가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직접 발을 딛고 그들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역사와 삶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지혜, 4m가 넘는 눈을 견디기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으로 지붕을 얹은 시라카와고의 합장촌, 그리고 100년 전 북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린 물로 채소를 키워내며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구조아치만의 수로 체계를 보았습니다. 역사 속 인간의 숨결, 거대한 대자연의 험준한 바위를 뚫고 길을 낸 알펜루트와 나고야성의 웅장함 속에서는 전국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냈던 잔인했지만 일본을 통일했던 그들의 고뇌와 백성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투쟁해온 방식,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정갈하게 다듬어온 삶의 태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그들을 판단했던 내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더 넓게, 인생을 더 희망차게 이번 여행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일본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값진 깨달음입니다. 작은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신기하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몰라보게 넓어졌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타인의 삶 속에도 저마다의 치열한 역사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희망차고 유연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내려놓으니 세상은 내가 탐험하고 배워야 할 흥미진진한 이야기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막연한 거리감을 지우고 돌아온 지금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피어납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선택과 인연 앞에서도 결코 먼저 벽을 치지 않겠다고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품고 더 열린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말입니다.